오늘 근과계수라는 거 할 건데 일단 봉교제 풀게요. 봉교제 먼저. 자, 봐보자. 봉교제 근과계수 써있는데 풀게요.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페이지가 어디냐. 122페이지. 여기 풀게요. 122페이지. 이거 고등 거가 범위를 잘 알아야 되거든. 범위. 내가 저번 시간에 근해 공식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쓰셨을 때 최고 차항계수는 0이 아님이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야. 얘가 시작돼야 돼. 그 상태에서 근해 공식을 쓰시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 됐는데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a, b, c는 우리가 범위가 복소수여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얘 수 범위 상관없다고. 복소수까지 가는 상관이 없다고. 근데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가 근해 공식은 그래. 근해 공식은 요거였는데 이 중에서 판별식이 있었어요. 판별식. 근해 개수 따졌던 거 기억나? 근해 개수. 근해 개수를 따졌던 지금 어디 자리? 저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저거를 우리가 판별식이라 하잖아. 얘를 판별식 D라 하죠. 그랬을 때 판별을 하실 때 이 값이 0보다 크다, 0하고 같다, 그 다음 0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분류해서 표현하는데 이때 얘가 0보다 크시면은 한 번만 복습하면서 할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요 형태랑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루트 요 형태가 잡히는 거잖아. 그럼 그니 여기가 실수 맞지? 루트 안에가 양수니까. 그 다음 여기가 루트 안에가 양수가 맞아. 근데 얘를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조건이 판별식부터가 있어. 얘가 A, B, C가 반드시 어때야 되냐? 얘는 실수여야지만 우리가 판별식이 가능한 거야. 근해 공식과 다르게 A, B, C가 실수여야지만 된다. 판별식은. 이라고 하는 범위를 확인해 줘야 돼. 반드시. 이유 자체를 조금만 더 밑에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0이고요. 그 다음 옆에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0인 거지. 더하기 0 빼기 0. 둘이 숫자가 똑같아 달라. 똑같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중근이라 하는 거야. 중근. 이게 서로 다른. 그러고 그 아래 거는요. 저기가 음수가 나오지. 루트 안에가. 그래서 얘가 어떤 숫자야? 여기 음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두 번째 2a분의 하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얘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다. 이렇게 썼던 건데 이 판별하시는 판별식의 범위는 반드시 약속이 a, b, c가 실수여야 돼. 이유 자체는 내가 저번에도 해줬었는데 b값이 값이 i다 라고 이거 하나만 할 거야. 하나만 이거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a랑 c는 그냥 실수로 볼 거야. 다음 식의 형태인데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볼게요. 근해 공식을 쓰시면요. 2a분의 마이너스 i 그 다음 옆에 뿔마 루트 b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미 얘는 마이너스 i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태야? 이미 허수인 형태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는 어떤 여기 안에 있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요. 계산이 얘 계산한다고 해서 얘가 실근, 허근이 된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용 자체가. 이미 여기에서 i 나온다고. 근데 뒤에서 i 사라질 수 있으니까 실수될 수 있죠. 근데 안 사라질 때는 다 허수라고 그냥. b값이 i가 껴지면. 그래서 우리가 b값이 i가 되면은 판별식이 걸리지가 않아. 판별식이 걸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판별식을 거실 때 범위가 판별식의
범위가 A, B, C 저 2차 방정식의 모든 항들의 개수가 실수여야지만 우리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얘가 유효해. 이거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다 하셔야지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판별식 범위고요. 판별식 범위. 그래서 판별식은 우리가 개수값이 실수다. 이쪽에 이제 맞춰져서 나온 내용이란 거 인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나 저기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 단어는 근과계수예요. 여기 판별식에서 또 다른 더 추가적인 관계가 더 발생하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진도 내용이야. 얘네가 근이 어떤 관계가 있냐? 근이 2차 방정식에 개수와 관계가 있다는 거야. 관계가. 이거가 이제 중3 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등범위로 제대로 넘어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때 나는 첫 번째 식작성 갖고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식작성. 자, 최고차항 계수가 최고차 A인 근이 알파랑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할 거야.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근이 하나가 알파다. 근이 하나가 베타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근이 알파 또는 베타. 그러면 이거를 저번에 했던 그 인수분해 형태로 x 빼기 알파는 0, 그 다음 x 빼기 베타는 0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나 해주면 되고 우변에 는 0 써주면은 식작성이 됐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A이기 때문에 A라고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2차 방정식이 완성된 거야. 근데 이때 다음 식을 우리가 전개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 다음 옆에다가 우리가 A 알파 베타 요 값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식작성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전개만 해준 거야. 우리가 완전 우리 이거 2차 전개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 식하고 주어진 함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개수의 관계를 근의 관계로 바꿔줄 수 있다가 근과 개수의 관계야. 자, 볼게요. 지금 나는 2차항 계수 A 똑같이 썼어.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뭉뚱그려 쓰는 거를 그냥 한 문자 B로 정리했단 말이야. 그 다음 상수항 C 이렇게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C로 정리해 준 거야. 그러면 이때 개수 관계성을 따져주면 지금 2차항과 1차항의 관계성 볼 거야. 그럼 2차항 A랑 1차항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걸 둘이 나눠봐. 그럼 여기에서 합관계가 나오지. 그러고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럼 차관계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해결 지어주기 위해서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만 남지. 그럼 저 식하고 똑같이 항등식 써주는 거야. 방금 한 거랑 같은 처리한 거야. 두 식이 같다라 했으니까. 그럼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밖에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자. 그럼 얘네가 정확히 같은 관계여야 된다는 거야. 왜? 좌변식하고 좌변식이 지금 내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변 는 0은 상관이 없는 거고 는 0, 는 0 똑같고. 그래서 얘네가 두근의 합관계가 2차항 계수랑요 1차항 계수를 비율로 나눠준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값이 같은 관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야. 얘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2차항 계수 A 있죠. A분의 상수항 A 알파 베타 얘네를 서로 나눠주잖아. 그럼 뭐만 남아? 곱만 남지. 그랬을 때 이 곱만 남은 거를 같은 관계성 같이 잡아주는 거야. 같은 식이어서. 그래서 같은 식으로 우리 보시면 A분의 C로 나눠주면 같다라고 처리된다는 거야. 좌변식끼리 같다라고 항등식 써두고 시작한 거여서 얘가 맞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예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근이 2랑 5래. 그걸 통해서 2차 방정식 이거는 중3 내용이에요. 중3 내용 먼저 해줄 거야. 2차 방정식 최고차항 계수 1x제곱이라고 써줄게. 그래서 요 내용에서 확장돼 지금. 자 볼게요. 두근이 2랑 5라고 돼 있어. 그럼 아까 한 것처럼 x 빼기 2 하나, x 빼기 5 둘 해서 는 0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음 식을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은 값이 0이 된다 라고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다가 중3 포인트였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확장된다는 거야. 어떻게 되냐? 두근의 합이 7이고 그 다음 두근 곱값이 10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x제곱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라고 만약에 돼 있잖아. 그러면 그 각각의 근을 내가 숫자 하나씩 찾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두근합과 두근곱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 최고차항 계수가 1x제곱이니까 우리 1x제곱으로 써주고요. 옆에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하나 먼저 제작해 놓는 거야. 그러면 요 최고차항 계수 1하고요. a 1차항의 계수 비율을 서로 나눠주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잖아. 그럼 얘가 뭐라 했냐면 두근의 합하고 관계성이 똑같다 했어. 그래서 두근의 합관계 7하고 일치한다. 따라서 A 값은 값이 마이너스 7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1분의 B라고 하시면 얘는 두근의 곱관계랑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10이어서 B 값은 값이 10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값이 금방 찾아진다 라고 하는 거야. 요 둘부터 찾는 게 아니라. 근데 옆에 예시 요 부분 이해 안 되시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거기 옆에다 한번 써주고 이거 근과계수 한 번만 더 해줄 거야. 이해될 때까지 해줄 거야. 근과계수가 되게 중요해요. 근과계수 중요하다.
그래서 두 근을 정확히 찾지 않고도 근의 관계 갖고 십작성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야. 네. 왼쪽 1번 써놓은 것까지만 먼저 해주시고요. 예시 몇 개 더 들면서 뒤에 문제 보여줄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태권아, 너 주말 테스트 몇 개 틀렸어? 너 것만 확인 못해서. 다 잘 고치고 왔어? 좀 틀린 것 같아. 어렵지, 조금. 그거 애들 다 전반적으로 많이 틀렸거든? 한 번만 추가 더해서 할 거고, 그 다음 진무야, 그 2월 설 지나고, 그 우리 첫 단원부터 해가지고 테스트 다 같이 볼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몇 등인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께 보내드릴 거거든? 그냥 편하게 한번 보면 돼. 첫 단원부터 해서 2차 함수 아니면은 1차 부등식까지 할 것 같아. 알지? 괜찮아. 그냥 편하게 보면 돼. 거기에 막 엄청 잘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혹시 예시로 못 넘어가겠었어서 여기 첫 번째랑요, 똑같은 예시인데 반대편을 똑같이 써주게. 자,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요 식의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로 작성하시면 좌변끼리 똑같은 식이 맞잖아. 맞죠? 두 근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둘이 정확히 같은 식 맞죠? 그래서 좌변끼리 같은 식이다 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 걸리고요. 이제 얘를 좌변을 전개하시면 a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 다음 옆에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가 된 거니까 다음을 a 값을 전개를 걸어주시면 ax제곱 옆에가 a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x 걸고요. 뒤에 a 알파 베타는 0이 된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좌변식하고 좌변식이 정확히 일치한 거 맞지? 계속 똑같은 거 한 거니까. 그래서 얘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 자리랑 이 자리 값이 각각 A랑 B로 우리가 매칭된 거잖아.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맞죠? 그랬을 때 A랑 B를 나눠볼 거야. A랑 B를 나눠. 이렇게 나눴어. 그럼요. 얘랑 얘를 나눈 거랑 일치하는 거지, 계산이. 그래서 A분의 지금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랑 둘이 일치하는데 우리가 관계성을 합이라는 관계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약분하시면 마이너스가 걸리니까 마이너스를 다르셔가지고 계산해주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해주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2차 함계수랑 1차 계수의 비율을 나누시고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주잖아? 그럼 얘가 두 개의 합이 된다 라고 하시는 게 지금 배우려는 과정이야. 같은 관계예요. 반대로 했던 거고 저거 그 반대 과정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둘이 당연히 같이 가는 과정이야. 둘 다 돼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 A분의 C 해볼 거예요. A분의 C를 나눠보자. 2차 계수랑 상수항을 나눴어. 그럼요. 2차 계수랑 상수항을 나눴어. 2차 계수랑 상수항 나눴어. A분의 A 알파 베타 나눴어요. 그럼 약분되죠? 알파 베타 곱값만 남는다. 그래서 얘는 2차 계수랑 상수항을 나눠주잖아? 그럼 두 개의 곱값이 된다. 얘는 합값이 됐고 두 근의 합 우리가 계수값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근과계수고요. 2차 방정식에 확장된 거야. 그냥 정확하게. 그러고 다음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좀 해볼게.
여러 가지 봐야지 할 때 불편하지 않아서 여기는 시간을 조금 들여서 할 거고요. 네 번째, 근해 공식 했었어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하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내가 이거 하나 썼었거든. 두 번째 근해 공식이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로 써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때 내가 이거 앞에 거를 내 마음대로 적은 거야. 알파라 할 거고요. 뒤에 거를 베타라 할 거야. 근이 하나가 알파, 근이 하나가 베타라 쓴 거여서. 그럼 얘네 둘을 합칠게요. 둘이 합쳐봐. 그럼 둘이 합치면요. 분모가 2a로 통분되니까 분자가 루트끼리 사라지죠.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2b만 남거든. 그래서 얘가 약분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랑 정확히 똑같은 거야. 두 근의 합값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2차항과 1차항의 계수 비율이 합과 관계성을 가진다가 전부야.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를 해달란 거야. 질문 알아들었어? 하나 더 할게요. 그럼 곱도 되지 않냐? 둘을 곱해보세요. 그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해볼 거야. 그럼요. 얘는 분모가 4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분자값이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합차 공식 걸려서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4a 제곱분의 계산 지울 거 지우면 4ac 남으니까 약분 끝까지 하시면 a분의 c만 남는다. 두 개의 곱값이 a분의 c만 남는다. 근해 공식 갖고도 가실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같은 관계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든. 그래서 여기까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우리 계수 관계가 근해 합과 곱과 관계가 연결된다만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게 일단 오늘 할 시작점이야. 그래서 근과계수 써있는 데에서 문제 포인트는 A, B, C가 실수라고 써있죠. 그래서 얘네 실수일 때 된다. 얘 판별식처럼 실수일 때 돼요. 요거 표현 쭉 줄 그어줘.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걸 가진 채로 뒤에 76, 77번 먼저 하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하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 끊어서 할게요. 오늘 과정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어렵죠? 는 아닌가? 네. 자, 76번 볼게요. 76번. 76번에 1번 보실게요. 자, 문제에서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빼기 2는 0인데 다음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라고 써 있어. 근데 첫 번째, 두 근의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라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다 써놓고 한 번에 풀게요. 알파 제곱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알파. 그 다음 세 번째가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빼기 1. 얘가 하나.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 빼기 1. 얘가 셋. 요렇게인데, 자 봐봐.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내가 다음 식에서 두 근을 구하게끔 근해 공식이란 걸 써서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근해 공식을 통해서 알파랑 베타 직접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하셔가지고 얘를 따로 제곱하고 이걸 따로 제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운 방법인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빼기 2는 0이다 라고 써져 있으면 1단계 두 근의 합값을 먼저 잘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 두 근의 합값은요. 최고 차항계수 1과 4의 비율을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껴준다 했지. 그래서 1과 4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껴주는 거야. 그럼 다음 값은 마이너스 4다. 두 근의 합값은 마이너스 4예요. 요걸 하나 써주는 거야. 그 다음 두 근의 곱값은 값이 어떻게 된다? 1과 마이너스 2의 비율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저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 놓는다면 1번처럼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근과 계수로 계산 없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근의 공식을 직접 사용해서 제곱을 또 하고 제곱을 또 해서 더하는 계산을 하지 않을 거란 거야. 그럼 얘는요, 이제 곱셈 공식 변형 형태로 변한 거여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 제곱을 하시고요. 옆에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 써주면은 2차 항만 남는 거 맞죠? 곱셈 공식 변형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처리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값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16 더하기 4가 되니까 다음 값은 20이 됩니다. 라고 20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풀려 하는데 사실 근의 공식 하셔서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건 맞을 텐데 그런 우리가 무효한 계산을 하지 않을 거란 거야. 그 무분별하잖아 너무. 그냥 다 넣으면 다 나오죠. 다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란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일단 먼저 통분 좀 해볼게요. 분수 계산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통분됐어. 그럼 분자는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나오죠. 이렇게 나왔구나. 지금 얘는요, 어떻게 분모는 알파 베타의 제곱 계산인데 분자값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얘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옆에 알파 더하기 베타로 이렇게로 우리가 바꿔주신다 라고 곱셈 공식 변형 돌리신 거예요. 그 3차식의 곱셈 공식 변형.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합과 곱으로만 식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아래 식이. 그걸 하나씩 맞춰서 대입하시면 우리가 계산이 빨리 된다 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다음을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64가 될 거고, 옆에 계산하시면 6하고 마이너스 4 곱하니까 값이 마이너스 24. 분모값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서 4로 나눠주게 되니까 얘는 4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88 되겠다. 마이너스 22. 이렇게 작성해준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우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며, 우리 복소수에서 계산하고 왔어요. 현례 계산할 때도 합과 곱과 차를 유용하게 사용하자는 게 계산의 장점이 있다 했잖아. 계산 장점 쪽으로 풀이하려는 방식인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합과 차랑 곱을 하면 뭉탱이가 묶여서 처리가 빨라. 그래서 값을 빨리 구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3번은 조금 중요해서 위에 거 조금 지우고 할게요. 위에 거 지우고 자리가 조금 필요해서. 자, 얘를 아까 2번 한 것처럼 전개를 해볼까? 라고 하면서 전개 시도하는 순간 계산을 몇 번 해야 돼? 전개하면 계산 몇 번 해야 되게? 여기가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야. 그럼 계산이 3 곱하기 3이어서 9번 계산하셔야 돼요. 9번. 그래서 전개하시면 너무 세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하시던 차수 낮추기란 방식을 먼저 선택해서 차수부터 낮추는 게 가장 좋아. 우리가 2차 항이 있고 1차 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는데 차수 2차를 1차 쪽으로 낮춰주는 순간 동류항 계산이 되시면서 우리가 항들이 줄잖아. 그래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차수를 낮출 거야. 그럼요. 지금 저 x제곱 플러스 4x 빼기 2는 0의 근이 알파인 건데, 그럼 근이란 건 대입하시면 참이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빼기 2는 값이 0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식이 뭐야? 알파 제곱 값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가 된다 라는 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알파 제곱 값이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니까 다음 값을 알파 제곱 값에다가 대입해 준다. 그러면 계산 넣어주시면 첫 번째 제가 몇이 돼? 알파 하나 남죠? 이거 써줄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그 다음 옆에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로 앞덩어리 들어간 거야. 그런 값이 얘랑 얘 계산하시면 알파 하나 남고 2랑 마이너스 1 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첫 괄호가 알파 플러스 1만 남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그러고요. 옆에 덩어리도 우리가 그래서 차수를 낮춰서 항을 줄여준다는 거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베타도 근이잖아. 베타에 대입하시면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빼기 2는 값이 0이어서 베타 제곱 값이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인데 이거를 베타 제곱한테 값을 똑같이 대입해 주는 거야. 대입해 주는구나. 그러면 계산하시면 똑같이 마이너스 4베타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 적고요. 옆에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1 얘 되니까 다음 계산은 우리가 베타 플러스 1이다. 이렇게로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이제 깨달으면 제일 좋거든. 자,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벌써 깨달으라 해서 미안한데 자, 지금 여기에서 알파랑요 베타 관계식이 정확히 일치하지. 둘이 같은 식이야. 근데 우리가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이 근의 입장이어서 대입하시고요. 베타도 대입하셔서 모양만 다른 같은 식이란 말이야. 둘이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옆에 두 번째 부분을 사실 하지 않고 정확히 모양만 베타로 바뀌어 있는 그 식이 된다라고 왼쪽 걸 적고 그대로 작성해 주시는 게 포인트야. 얘가 포인트야. 왜? 베타 관계 똑같거든 지금. 모양만 바뀌어 있잖아. 그렇게 적어줘야 돼요. 알파 식을 해결하고요. 모양만 베타로 바뀐 그대로의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을 그냥 베타 플러스 1로 식을 돌려주는 게 문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어? 옆에 베타 플러스 1 저거 계산을 안 하는 게 항이 길수록 진짜 유효해. 왼쪽 거 정리만 2분 걸렸는데 오른쪽 또 2분 정리하고 있으면 심각히 손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옆에 거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알파랑 자 여기 모양 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빼기 1 베타 볼게요.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 빼기 1 근데 옆에 주어진 식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빼기 2 베타 대입하시면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빼기 2야. 같은 관계식에 같은 걸로 차수 낮출 거니까 모양만 바뀐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서연아 살짝 알겠어? 뭐 살짝 알면 좋겠어. 살짝만. 괜찮아. 잘하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이때 이렇게 둘을 곱하신다. 그럼요. 전개하시면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할 만하잖아. 알파 베타. 전개하시면 알파. 전개하시면 베타.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한 개수를 최소화한 다음에 시작하신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값이 곱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 합값이 값이 마이너스 4. 그 다음 옆에 더하기 1.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5. 3번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 이거 좀 이따 센 한 문제 풀라고 할 거야. 이거 근각에서. 나만 푸는 거 보면은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요건 몇 개 손을 대봐야 돼. 근데 숙제 오늘 할 때 그래서 대표 문제도 잘 안 풀릴 수 있거든? 여기가 그냥 연산식이어서 완전. 그래서 내가 본교재에 최대한 비슷한 것들 많이 넣어놨으니까 펴가지고 비슷한 거 찾아야 돼. 이거 3번 이런 거 차수가 3차, 4차로 올라가서 오늘 숙제에 들어가 있어. 같은 거다. 차수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계산하실 때 힘든 부분 맞춰서 푼다. 자, 77번 볼게요. 77번. 얘네가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다음 시계값을 구할 거래. 알파 베타인데 시계값을 구하세요. 누가 누구보다 커?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근데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거 알파 빼기 베타 둘의 차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하나씩 구하신 다음에 둘의 차를 구할 게 아니란 거야. 두 근의 관계, 차를 물어보고 있지. 그럼 근과 계수 관계로 접근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값은 값이 몇이다? 3이다 하나. 두 근의 곱값은 값이 몇이다? 1이다 둘. 요거 갖고 우리가 문제 풀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합과 곱을 우리가 근과 계수로 찾아왔는데 그때 차를 구해볼 거야. 그럼 합과 곱 갖고 차 가시는 방법 뭐 있어요? 변형 맞지? 그 제곱식들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제곱하신 값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하신 거에서 어떤 연산을 해야지 왼쪽 식이 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야. 중3 과정이 절대 안 끝나요. 고1 거, 고2 거 계속 들어가. 기본이 얘가 계속 들어가서 그럼 요따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요거 빼주시면은 계속값이 맞죠? 그래서 요따가 우리 대입하시면 다음 값이 9 옆에가 1 들어가니까 9 빼기 4가 돼서 다음 값은 값이 5가 되는데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제곱근 처리하시면 뿔마 이렇게 해서 루트 씌우겠죠? 그래서 뿔마 루트 5다 얘가 되는 게 맞는데 문제에 포인트가 잡혀 있어. 알파가 베타보다 크구나 라고 식이 잡혀 있어. 그럼 이게 알파 빼기 베타 하셨을 때 앞에 게 크니까 무조건 어때요? 양수란 거야. 그러고 살짝 헷갈리시면 이 우변식을 이항 좌변으로 해주는 거야. 알파 빼기 베타는 값이 0보다 크다랑 같은 식이야. 정확히.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떻다? 양수값 루트 5밖에 안 된다. 이걸 써주는 거야. 알파가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 빼면 무조건 양수값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마이너스면 어떤데요? 하나가 마이너스 7이고요. 그 다음 하나가 마이너스 100이야. 마이너스 7이 더 큰 거 맞지? 그거 진짜 빼시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무조건 양수 나와. 어떻게 하든. 떨어진 거리 개념이야, 얘가.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 왼쪽을 빼잖아?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음수, 양수 상관없이 반드시 양수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7, 얘가 마이너스 100. 떨어진 거 93 나와. 거리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알겠어요? 이거는 조금 더 가서 나중에 거리 많이 하니까 그때 아시면 되고요. 저기 부등식 갖고 처리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고 두 번째 걸 잘해야 돼. 두 번째 거. 두 번째.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할 거래. 이 값을 구할 건데요. 주어진 식 갖고 이 값을 구할 거야. 내가 저번에 말했거든. 진짜 근의 공식으로 여기다 넣잖아. 루트 안에 루트 있어서 이중 근호란 게 생기면서 연산 처리를 못해. 그래서 반드시 근과 계수로 처리하시려고 해야 되고 그럼 얘네를 우리가 주어진 합과 곱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발상이 필요한 거. 태권아, 요거 저쪽 이용하려면 뭐 해야 돼? 원래 잘 안 보인다, 요건. 자, 봐봐요. 우리가 요거 연결할 때도 그리고 옆에 76번에 1번 할 때도 관계성을 만들어냈을 때 요 관계성을 따져주니까 우리가 차수관계 맞추려고 2차 한 거지. 이렇게 제곱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맞춰내는 관계 찾아서 한 거야. 근데 얘네 루트 써있죠. 루트 써있지. 루트는 제곱하면 어떻게 돼? 그냥 1차로 돌아가지. 그래서 얘도 제곱하는 거야. 관계성을 저쪽으로 맞추려고. 주어진 데에 맞추는 거야. 아시겠어요? 저렇게 우리가 제곱해서 1차 1차가 나올 수 있게 조작해 주는 거. 그러면 요거를 제곱해 볼게요. 그럼 앞에 거 루트 알파를 제곱하면 알파가 하나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플러스 2. 그 다음 옆에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 옆에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줄 거야.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일부러. 그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는 과정은 일단 여기에서 두근의 합값이 값이 3이라 써있거든. 그 다음 두근의 곱값이 값이 1이라 써있어. 근데
왼쪽 문제는 쉬운 문제여서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 문제를 처리하실 때 다음 부분 있죠.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 둘이 곱할 때 서로 두 값이 음수가 되면 음수의 제곱근이 될 수 있어서 알파랑 베타가 동시에 음수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해야 돼. 지금 근거하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고등거여서 사고가 좀 더 길어요. 근데 곱값은 어때요? 곱값이 양수야. 합도 양수지. 합도 양수야. 곱도 양수, 합도 양수야. 그럼 둘 다 뭐야? 둘 다 양수야. 왜 그런 거야? 곱이 양수면은 부호가 이거랑 이거랑 이것만 되는데 둘이 합치셨을 때 양수란 거는 둘 다 양수로 확정 지어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계산이 우리가 그냥 루트 알파 베타가 되면서 이 하나도 바뀔 거 없이 이렇게로 계산 되는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가 마이너스가 걸리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가끔씩 나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몇입니까? 얘 값이 3이고요. 요 값이 1이죠.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시면 3 더하기 2가 되니까 얘는 5가 된다. 5.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의 제곱값이 다음 값이 5예요. 요거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얘 갖고 우리가 뭘 푸냐? 루트 알파랑 더하기 루트 베타 값을 찾으란 거니까 얘는 뿔마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가 루트 5고요. 두 번째가 마이너스 루트 5인 거야. 얘가 하나 또는 두 번째가 요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옆에다 약속 써줘야 돼. 약속. 루트 A란 우리 루트 값을 연산하게 되잖아? 그럼 범위란 게 얘가 존재해요. 반드시 어디부터 되냐면 루트 A는 음수가 될 수 있어. 루트에다가 어떤 수를 꼽아도 음수값 연산이 될 수가 없어요. 루트란 건. 루트에다 음수 마이너스 5 넣잖아? 허수잖아. 음수가 된 게 아니라 허수잖아. 그거는. 그래서 요따 0 꼽았을 때 0이 되고요. 1 꼽았을 때 양수가 되지. 그래서 루트 A라는 루트 연산은 반드시 최소값이 0이야. 요 범위밖에 안 돼. 루트 연산은 연산 자체가 음수 연산이 없어요. 음수 연산 안 돼. 당연히 안 돼.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써야지 되는 거야. 요거가 음수잖아. 이거가 음수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란 건 음수 연산이 안 돼야. 음수 불가. 그래서 두 루트 합이니까 반드시 양수에 양수 붙였으니까 양수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 된다까지가 문제 포인트야. 요거가 안 된다. 이것까지 중요해. 이거 적어놔야 돼. 약속. 루트 연산의 음수로 갈 수가 없다. 루트 x 이거 음수 안 된다고. 알겠어요? 루트 x는 음수가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래서 거기가 자리가 조금 남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쪽 76까지 78번까지 하고 문제 두 문제 줄 테니까 두 문제 풀고 내가 또 해주고 할게요. 두 문제 풀어보게끔 할 거야. 자, 78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앞으로 고등계산에서 상당히 핵심점이 되니까 근과계수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되고요. 78번 얘는 2차 방정식 써져 있고요. 첫 번째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ax 옆에 더하기 b는 0인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얘의 두근이 마이너스 2랑 6이래. 얘가 마이너스 2랑 6이 두 근이래. 그때 옆에 ax제곱 플러스 막 이렇게 써 있어. a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ab 다음 식의 두근의 뭘 구해라? 두근의 합을 구해라. 이라고 써 있는데 78번에 1번을 보시면요. 이때 마이너스 2랑 6이 두 근이래 라고 하니까 근이란 거가 대입하면 참이다. 거기에서 멈추시면 많이 힘들어지고요. 봐봐. 여기가 아까 말했는데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a죠. 그 다음 여기 개수가 b인데 두 근을 알려줬지. 그럼 두 근을 알려주면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가 근과 개수야. 개수 파악이 가능해. 그럼 내가 두 근을 합쳐볼게요. 두 근 합쳐. 두 근 합. 둘이 합쳤어. 값이 4죠. 두 근 합이 4야. 그럼 그거랑 값이 뭐가 똑같냐 했냐? 최고차항 개수랑 1차항의 개수의 비율에 마이너스 붙이시면 된다 했어요. 그럼 여기 식을 보시면서 1분의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같다. 따라서 a 값은 4가 된다라고 a 값 개수를 하나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도구를 배우는 거야 지금. 자, 그때 두근 곱이에요. 두 곱가실 건데 둘이 곱하신 값은 어떻게 돼요? 둘이 마이너스 12다. 둘이 곱하셨어요.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1분의 b죠. 1분의 b가 된다. 그럼 b 값은요? b가 마이너스 12가 되는구나. b가 마이너스 12.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따가 이제 대입할 수 있는 a, b를 찾아낸 거야. 이렇게 해서 개수를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개수 정리를 두 근 갖고 정리할 수 있다. 대입하시면 얘는 4x제곱 4 빼기 10이니까 옆에가 16x 옆에 둘이 곱하시니까 얘가 마이너스 48은 0인데 2차 방정식인데 공통인수 있을 때 안 나누고 그냥 푸시지 마시고 꼭 4 나눠주세요.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2는 0이다. 여기까지 낮춰서 푼다. 그래야지 정형화돼서 잘 안 틀려요. 일단 공통인수 뽑아서 없애는 거랑 같은 과정이야. 그래서 두 근 찾으라는 줄 알고 우리가 2랑 마이너스 6 이렇게 내가 적어줬는데 잘 봐봐. 두 근 합이죠. 두 근 합. 그럼 두 근 합 관계가 또 뭐란 거야? 근과 계수 관계로 처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4 나누지 말고 두 근 구하는 줄 알았어. 미안. 그래서 4랑 16의 비율이죠. 4랑 16의 비율인데 마이너스 붙여줘. 이게 두 근 합이잖아. 그래서 이대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직접 구하셔서 해도 마이너스 4 나오죠. 진짜 항상 같은 거야. 이게. 오늘 그 합당한 원리랑 도구를 배우고 있는 거야. 얘가 오래 갑니다. (78번에) 2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값이 0인데 얘가 알파 베타가 두 근이고요. 그 다음 식이 x제곱 플러스 a 빼기 2x 옆에다가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일 때 이때 이걸 통해서 a,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a, b 값을 구하자. 그럼 저쪽을 우리가 계산할 건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찾아볼게. 여기 a라는 얘는요 알파 베타 얘네 문자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개의 합값이 값이 1분의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랑 똑같다가 우리가 1차 처리를 할 수 있어. 맞아요? 그 다음 두 근의 곱값이니까 우리 알파 베타 곱값은요 1분의 b로 적으면 b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맞아요? 계속 이거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얘네 두 번째 방정식의 근도
모양이 알파 베타를 따와서 만들어낸 식이야.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요 알파 베타를 합쳐주겠다. 이게 뭐야? 두 번째 방정식의 두근의 합값인 거죠. 얘가 한 근, 얘가 두 근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근 합치셨을 때 어떻게 된다? 얘는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2 빼기 a 이렇게 적어준다. 첫 번째 근, 두 번째 근을 합치신 거예요. 똑같이 근의 합이야. 이번에 모양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요 모양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야. 문제 제공되기를.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좀 이따 문제 풀어봐야지 돼서 그래서 두 문제 풀 거예요. 자, 곱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그 다음 옆에 알파 곱하기 베타를 둘이 곱할 거야. 얘랑 얘를 곱하실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1분의 1이 되겠죠. 1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음 식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할 거냐? 알파 더하기 베타란 게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베타가 B. 다음 식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적절하게 연결해서 문제에서 A, B를 찾으래. 그러면 수학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찾는 거니까 우리가 A, B를 찾을 거니까 A, B를 살린다라는 판단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A, B를 풀 거다. 그럼 알파, 베타가 아니라 A, B를 살리는 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럼 나는 첫 번째, 요따가 마이너스 A 대입, 요따가 B를 대입하겠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식의 좌변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얘가 2 빼기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대입한 거야. 왜? A, B 살려서 A, B 풀 거거든. 알파, 베타 푸는 게 아니야, 지금. A, B를 풀래요, 문제가. 만약에 알파, 베타 풀라 했으면 A, B를 없애야지. 오케이? 그래서 양쪽에 지워지네.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 소거되네요. 이항하시면. 그럼 B가 몇이야? 2가 된다. B값이 2임을 찾아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B값이 2인 거 찾았어. 하나 찾았다. 그럼요. 얘네도 똑같았어. 얘도 대입, 얘도 대입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B 요 값은 값이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걸 한 번에 풀 수 없었는데 B값이 2임을 찾아놨으니까 대입하셔서 A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걸로 정리해 주시면 A값 찾아낸 거다. 아시겠어요? 우리 어떤 문자로 식을 쓸 건지만 잘 정하면 돼. 그래서 A, B 찾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조금 몇 개 적어줄 테니까 그걸 좀 하자. 전형적인 문제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두 문제 종이에다 푸실게요. 종이 없으신 분 종이 줄게요. 근거계수 지금 기본 처리해봐야 돼. 근거계수 기본 처리해봐야지 처리가 잘 돼. 네. 종이 없는 사람 내가 종이 줄 거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저렇게 두 문제 근과계수 형태
자, 그냥 맞췄어도 한 번 더 풀어줄 건데 지금 뭐 했어? 아까 하고 나왔었어. 잘했어. 이렇게 줄이는 거 맞아. 풀 수 있겠다.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잠깐만 분필 어디다 놨지? 아까 쓰던.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우리 첫 번째 왼쪽 거 1번 요 옆에다가 살포시 할게요. 1번은 우리 두근의 합값이 2분의 1이다. 요거 하나 쓰고요. 두근의 곱값이 2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걸 써준 다음에 아까 했던 차의 형태니까 차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2차 형태가 필요하다 라고 했던 거야. 은서야 잠깐만. 그래서 은서야 잘 다녀왔어? 이거 영상 듣고 이거 해오면 돼. 이거 번호 보냈지 어제 번호는. 조심히 가.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 저쪽 갈 거니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빼주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값이 나온다 라고 했던 저 형태 대입하시고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고 옆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니까 값이 플러스 6 되겠죠. 플러스 6. 그래서 쟤네 계산해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4분의 값이 25가 된다. 이 형태가 나오는데 이때 제곱근 처리하시면 얘가 뿔마 루트 이렇게가 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달라니까 절대값 씌우시면 그냥 루트 4분의 25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은 2분의 5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값 양쪽 같이 걸면 돼요. 그냥 얘가 하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여기까지씩 쓰시는 게 일단 주 목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아까 했던 그 계산하고 똑같은데 계산 자체가 너무 기니까 우리가 먼저 낮춰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계산이야. 그래서 알파라는 거를 하나만 계산 넣어주자.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4 알파 그 다음 옆에 빼기 2는 0이다. 얘가 돼서 알파 제곱에다가 a 빼기 4 알파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 다음을 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대입해주면 우리가 값이 여기 a 알파가 있는 거거든. a 알파 하나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2 요거거든. 저걸 대입하셨을 때 얘랑 얘가 지워지고요. 2랑 마이너스 2가 지워지니까 옆에 있는 저 자리가 우리가 요거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값이 우리가 뭐만 남아? 마이너스 4 알파만 남는다. 요 형태만 남는 거야. 지금 여기 지울 때 얘랑 얘가 지워진 거고요. 얘랑 얘가 지워진 거야. 마이너스 4 알파만 남아. 그러면 오른쪽 거 계산 없이 마이너스 4베타가 남아 라고 해달랬던 그 형태 문제고요. 그래서 둘이 곱하시고 우리가 근과계수 처리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준다 라고 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숙제에 일부분 껴져 있을 문제들이어서 한번 먼저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오른쪽 오늘 근과계수만 다 끝낼 거야. 근과계수만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문제 갑니다. 그 옆에 문제 보시면 79번인데 두 근의 비율에 대해서 작성돼 있어. 이번에 두 근의 비율이다. 그럼 두 근이 x제곱 플러스 mx 옆에 플러스 135는 0이다의 두 근이 비율이 5대3이다. 근의 비율이 근이 5대3이다 라고 비율을 알려줬어. 그럼 근의 비율을 알려줬을 때 내가 한 문자로 5알파라는 근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3알파라는 근이다 라고 근의 수치를 5알파, 3알파로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얘가 1단계. 그럼 비율 자체가 5대3이 맞잖아. 그래서 그거 갖고 두 근을 작성 먼저 해주는 거야. 두 근은 5알파랑 3알파다. 이렇게 작성하나? 서은아, 이렇게 5알파, 3알파. 자, 그 다음 75번 아니죠? 79번이죠. 근데 눈이 이상하다. 미안하다. 79번이에요. 미안해요. 자, 그때 5알파랑 3알파가 있는데 5알파랑 3알파를 둘이 더해주시면 얘가 뭐야? 두 근의 합한 거지. 합한 거니까 두 근의 합에 맞게끔 비율 쓰겠다는 거야. 그럼 최고차 한계수 1과 m의 비율에 마이너스 붙이겠다. 마이너스 m. 요거 하나가 된 거고요. 그 다음 곱은요. 둘이 곱하신 거니까 15 알파 제곱이라는 거지. 이 값이 1과 135의 비율이니까 얘는 135다 라고 된 거야. 그럼 이때 알파 제곱 값이 몇이야?
135를 15로 나누니까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 값은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8알파 값이 몇이에요? 8알파 값이 마이너스 m이니까 알파에다가 3 넣고 알파에다 마이너스 3 넣어서 주어진 값에 맞춰서 찾아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m 값이 24가 나오죠. 이때 m 값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둘이 같이 가는 거.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넣어주면 m 값이 24라고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와진다 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따 대입해서 m 값 처리하시면서 문제에 맞게끔 자연수 m의 값을 골라주라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비율이 나왔어도 우리가 근과계수로 접근하시면 문제를 더 편리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근의 입장만 기억하시고 근의 공식 하시고 그 다음 대입하시고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근과계수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 지금 요거까지. (80번) 오늘 마지막. 오늘 이거 마지막. 오늘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거가 풀이를 두 가지로 해줄 거야. fx는 0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값이 3이래. 요 값이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곱값이 4래. 이렇게 두근의 합과 곱이 나와 있어. 일단 종이 반으로 나눠서 반은 심화풀이로 할 거여서 반 놔두시고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요 유형이 오늘 마지막이야. 첫 번째, 우리가 기초 방식으로 먼저 풀어드릴 거예요. 기초 방식은 뭔데? fx는 0이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x 빼기 알파 하나, 그 다음 x 빼기 베타 하나로 식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는요. 이렇게.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를 우리가 잘 써줘야 돼, 반드시. 1인지 아닌지 안 나와 있어서 최고차항 계수를 작성해 줘야 돼. 2인지 3인지 5인지 마이너스 5인지 안 써 있어. 그래서 저렇게 작성하실 거고요. 그때 우리가 여기 사이에 있는 요만큼 관계식 있죠? 여기 관계식이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통해서 식작성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예시 내용인데 한 번만 다시 적어줄게요. 얘네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 x가 적히고 그 다음 옆에가 알파 곱하기 베타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작성되겠죠? 맞아? 그랬을 때 두근의 합값이 이 자리에 들어가고요. 두근의 곱값이 이 자리에 들어가지니까 우리는 이제 식을 근과계수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괄호를 x제곱 마이너스 3x 옆에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요. 여기까지 우리가 작성 잘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좌변식을 fx라고 하셨을 때 얘가 왼쪽에 내가 적어놓은 좌변식들이 fx란 거잖아. 맞아요? 아, 그럼 여기까지는 그래. 근과계수로 식작성하는 것까지 내가 알려준 건데 지금 여기에서 f2x 빼기 1 값이 0이 되는 여기에 근을 찾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 근을 찾아. 요거로 문제가 확정돼 있지. 그러면 적합한 지점에 x자리에 2x 빼기 1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지금. x 대신에 2x 빼기 1로 값이 대입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요따 대입할지 요따 대입할지 본인이 골라달라는 거야. 나는 요따 대입할지 요따 대입할지 골라야 돼. 여기 대입할까 여기 대입할까 상관없어요. 요따 대입하셔도 돼요. 요따 대입하시면 x 대신에 2x 빼기 1을 적어주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요 자리에 만약에 대입했어. 그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2x 빼기 1 빼기 알파 그 다음 옆에 2x 빼기 1 빼기 베타 요 값은 0이다. 이걸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값에다가 대입했어. 같은 식이니까 같은 관계야. 전혀 문제가 없어. x에다가 2x 빼기 1에 제곱 빼기 3 2x 빼기 1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로 우리가 정리할 거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구나. 그래서 기초 방법이라고 한 거고 권장하는 방법이 아닌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근을 찾으라 했잖아. 그럼 근을 찾을 때는 우리가 다음 방정식이 참이 되는 값을 찾으라 한 거니까 여기에서 찾아볼게요. 이때 이 자리에서 찾겠다는 거는 A 값을 양변에 나눠. A 값 나눠도 상관없잖아.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곱값이 0이란 거니까 요 값이 0이다 또는 뒤에 값이 0이다. 이대로 푸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값이 0이다 라고 푸신 거는 2x 값이 1 플러스 알파가 된다. 요 값은 0. 그 다음 또는 두 번째 2x 값이 1 플러스 베타가 된다. 둘. 그래서 2를 나눠주면요. x는 2분의 1 플러스 알파거나 또는 x는 2분의 1 플러스 베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근이 하나, 두 개 근을 찾았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아래식에서도 같은 처리거든. 자, 같은 처리야. 근데 여기에서 자 A 값 버릴게요. A 값 같이 없애줘. 똑같이. 그럼 여기 안의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얘네가 반복되고 있는 식이죠. 당연히 대입했으니까. 그때 그 값으로 찾아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는데 계산 하나씩 하셔서 X값 찾아내면 된다는 거야. 자, 계산할게요.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0X가 되고요. 1 플러스 3 플러스 하니까 값이 몇이야? 8이다.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다 나눠줄게요. 이 값 다 나눠줘.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값이 0이다. 라고 해서 x값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내면 되는 거야. 근의 공식 할게요.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4ac니까 4, 2, 8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다. 7i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된다는 건데 문제가 구하라는 방향에 맞게끔 풀어야지 우리가 잘 풀린다고 했잖아. 그거에 맞출 수 있냐는 거야. 자, 80번 이제 문제 다시 읽고 옆으로 바꿔줄 거예요. 저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두근의 곱을 구하래지. 두근 곱을 구하래요. 그럼 두근의 곱을 구할 건데 이걸 이렇게 펼친 다음에 직접 구하셔가지고 이거를 두 개 곱할 이유가 있냐는 거야. 곱할 이유가 없죠. 위에 거 갖고 근을 구해놓고 이렇게요. 여기에서 둘이 곱하셔서 우리가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야. 지점을 찾아야 돼. 봐봐. 합값 있었죠? 곱값 있었지? 그걸로 식작성으로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요 단계에서 우리가 식을 바꿔주고 그대로 두근 구한 다음에 곱할 때 그때 근과계수를 조건으로 써줄래 라고 한 건데 한 번 더 나 아는 거 있어 라고 식작성 하니까 저기 뒤에 가서 곱 처리하실 때 곱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 처리하실 때 우리가 효율적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저 식에서 곱을 구할 때 그때 여기에서 근을 찾아가 아니라 곱을 찾아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과계수를 써주려고 식작성을 알파 베타로만 해주고 마지막 포인트로 근과계수 써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것까지가 기초풀이야. 둘이 곱하시면요 얘는 어떻게 된다? 4분의 1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옆에 알파 곱하기 베타 달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합값 들어갔어. 여기 3이죠. 여기 값이 4죠. 그래서 둘이 계산해 주시면 얘는 2가 된다 라고 해서 둘이 곱값이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밑에 것도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밑에 것도 똑같이 나오나? 당연히 기초풀이여서 당연히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는 4분의 5 플러스 루트 7i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4분의 5 빼기 루트 7i야.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계산값이 분모가 16이 나오고요. 분자값이 합차 공식 걸 거니까 25 나오고 뒤에 마이너스 7i의 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분자가 32 나오니까 값은 2까지 나오는 거 똑같아. 근데 계산이 효용이 떨어진다고. 계산이 구리다 라고 하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게 다 맞아. 기초법이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둘 다 작성해 주시고요. 심화풀이 왼쪽에다 해줄 거야. 하나 더 있어. 요걸 잘해야 돼.
요거 갖고 심화 문제 만들어요. 루트 7i, 저기 i까지.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4ac 하니까 8, 4, 32지. 빼니까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7 나오지.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7 안 쓰고 7i라고 바꿔준 거야. 루트 마이너스 7. 그래서 7i로 바꿔준 거야. 허근 나온다고. 여기부터 여기에서 근의 공식 쓴 거야. 근의 공식.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2 곱하기 a 그 다음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여기가 마이너스 7인데 이거를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이 7i로 바꿔주기로 했지. 마이너스를 저것만 하나 해준 거야. 그래서 두 개 곱하시면 이렇게 나온다가 첫 번째 풀이고요. 그래서 위에 아래 두 줄 나눠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위에 풀이가 일단 기초 방식에선 추천하는 거고 기초 계산에서 더욱 확장적으로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일단 기초 방식이었고요. 요거를 근데 심화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오늘 근각에서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잘 안 되는 거 맞고요. 괜찮고 그냥 하는 방식 소개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 먼저 처음엔. 요게 맞아요. 처음 하기에는. 근데 따라 할 수 있으면은 요걸로 전환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심화풀이 두 번째 f 2x 빼기 1은 0에 두근의 곱을 구하래. 두근 곱. 그렇구나. 근데 fx란 게 문제 읽어볼게요. 다시 2차 방정식 fx는 0이니까 반드시 x값이 될 수 있는 게 알파랑 베타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관계성 따져보면 f라는 관계에 알파를 대입하시면 0이 된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f란 관계가 베타를 대입하시면 0이 된다가 둘이야. 근데 요 말하고 똑같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 F라는 관계식은요, 반드시인데, 자, F라는 관계, 여기에 F란 관계가 계속 똑같다는 거야. 근데 저 F란 관계는 X자리에 알파가 대입됐을 때, 베타가 대입됐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는 건데, 근데 얘가 그 X자리가 2X 빼기 1로 바뀌어 있지만, 반드시 요 자리값이 알파가 됐을 때랑 또는 이 자리값이 베타가 됐을 때만 0이 될 수 있다는 관계식이라고. 그래서 요 말 자체가 뭔데 2x 빼기 1 자체가 값이 알파가 되거나 그 다음 2x 빼기 1 자체가 베타가 돼야지만 우리가 저 관계성이 0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다음 값은 2x는 알파 더하기 1이니까 이거 2 나누면 얘가 한 근이 되고 그 다음 얘가 두 번째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두 번째 근이 된다 라고 하셔서 둘을 곱하시면 요만큼 풀이로 줄어요. F라는 관계성에 대해서만 주목한 거야. 같은 관계니까 계속 같은 관계에 대한 대입값이 똑같아야지만 0이 된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곱값으로 처리하시면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얘로 보니까 이제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 거야. 2 이렇게 이만큼 풀어야 돼. 이게 이렇게 풀면 난이도가 하야. 네, 이거를 해야지 문제가 심화 문제들로 올라갈 수 있어. 문제가. 자, 참고. 자, 이렇게 써있다 해볼게요. 방금 거 심화 과정 이해를 하게끔 할 거야. 근데 우리 목표가 좀 있었어요. 우리 내년에 했을 땐 진짜 잘해야 되거든. 고등학교 갔을 때. 그래서 자, fx가 2x 빼기 6이야. 그럼 나는 이렇게 관계식이 나와 있대. 그럼 fx가 값이 0이다라는 식은요. 요 말 자체는 우리 fx랑 2x 빼기 6이 항등식인 거니까 2x 빼기 6은 0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 맞죠? 맞죠? 그럼 이때 만족하는 값이 몇이야? x는 3이다가 만족하는 값이죠? 그럼 우리가 x에다 3 넣었으니까 여기 f3 값이 0이다가 맞는 말이잖아. x에다 3 넣으면 빵 나오는 거 맞잖아. 아 그래 얘네인데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가 확장성을 해주면 저 x 자리에 내가 여기 옆에다가 저거 뭐였어? 2x 빼기 1 요렇게로 우리가 x 자리에 2x 빼기 1로 바꿔줄래.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식은 x 자리 대신에 x 자리에 2x 빼기 1이 들어가지는 관계야. 그러면 앞에 2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x 자리에 2x 빼기 1을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 이렇게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얘네 관계식이 실컷 써가지고 얘가 4x 빼기 2 빼기 6이다 마이너스 8 이걸 해달라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어디에 봐주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f 2x 빼기 1 값이 0이 된다 라는 말 뜻은요. 지금 보세요. 여기가 2x 빼기 1 마이너스 6이 0이 된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죠.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얘 6값을 이쪽으로 이항해. 그럼 2x 빼기 1 남고요. 얘가 6이 된다. 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이 값이 3인 거죠. 그래서 2x 빼기 1 자체가 값이 3이 됐을 때만 우리가 성립된다는 거야. 그냥 말 자체가 1차로 한 거야. 일부러 쉽게. 그러면 어디 자리? 요 자리 얘 자체가 3이 됐을 때만 우리가 성립된다고. 왜? 위에서 이미 요 자리가 3이 됐을 때만 0이 되는 식이거든. 이라고 써있는 거여서. 그래서 반드시 f라는 관계는 x 자리에 3이 들어갔을 때만 0이 된다고 써있는 식이어서 여기에 어떤 문자? f 2x 빼기 14 이렇게로 써져 있어도 얘가 0이 되는 값은 요 자리값이 반드시 3이 돼야 된다. 이걸로만 맞춰지는 거야. 반드시 이 관계식은 요 자리가 그냥 3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관계성 자체가. 왜? x 자리에 대신 저 문자를 넣는 거니까 같은 처리야. 그래서 요 값이 3이 된다. 원래는 x가 값이 3이 된다. 얘 값이 3이 된다. 다른 문자로 아무리 바뀌어나와도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상관없어. 그냥 요 괄호 안에가 3이 돼야 된다. 이걸로 풀어야지 심화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약으로 적어줄게요. 그래서 요거여도 반드시 괄호 안에가 3이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3 넣었을 때가 근이란 거잖아. 두 번째 저거 0 만드는 거 7x 빼기 12가 3일 때만 된다고. 아시겠어요? 저것만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해줄 거니까
몇 번 보다 보면 괜찮아.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멈추는 게 이거 관계성 두 번 더 거쳐서 보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먼저 중3거 할게요.